오스카 수상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염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 수상은 연구자라면 누구나 갖는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상에는 레드카펫도 없고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트로피도 없습니다. 그 대신 상장과 상금, 메달이 수여되죠. 메달의 표면에는 알프레드 노벨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어느 분야에 수상하느냐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리학자에게 수여하는 메달에는 과학을 의인화한 여성이 그려져 있는데요. 손에는 코르누코피아를 지닌 자연을 상징하는 여성이 베일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자연의 참모습을 엿보는 데 물리학자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이죠. 그리고 금세기에 들어 벌써 5번째의 노벨상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천체 물리학 분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상을 받은 그들이 어떤 우주의 비밀을 알아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노벨상을 수상한 천체 물리학자의 발견 탑 5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02년) 두 개의 발견에 대해 동시에 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에는 우주 중성미자 연구에 대해 레이먼드 데이비스 주니어와 고시바 마사토시에게, 우주 X선원의 발견에 대해서는 리카르도 지아코니에게 각각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중성미자란 작고 거의 붙잡을 수 없는 입자인데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베타 붕괴가 일어날 때, 즉 전자와 양전자가 원자핵에서 나올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물리학자들은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프강 파울리는 그 원인이 되는 전기에 중성 입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이 입자가 동일한 핵에서 튀어나온 잃어버린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물리학의 모든 기본 법칙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의 시간을 거쳐 이 이상한 입자는 마침내 프레드릭 라이네스에 의해 발견되게 되는데요. 레이먼드 데이비스와 고시바 마사토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중성미자를 붙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중성미자는 태양 등의 항성 내부에서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방출됩니다. 지구에는 언제나 중성미자의 비가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 개개인은 매초 몇 조개의 입자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붙잡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거대한 검출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장 30년에 걸친 관측을 통해 마침내 레이먼드 데이비스가 2000개의 태양 중성미자를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고시바 마사토시는 1987년에 이웃 은하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에서 지구로 날아온 12개의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업적으로 항성 내부에서 열핵 반응이 진행되고 있음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되는 중성미자 천문학이 개척되었습니다. 한편 리카르도 지아코니는 X선 천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인데요. 별은 X선을 포함한 전자방사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자방사선은 지구 대기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므로 그것을 관측하려면 장비를 우주로 보내야 했습니다. 리카르도 지아코니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죠. 즉 X선 검출기를 로켓에 탑재해서 날린 것입니다. 이후 지아코니는 허블 우주망원경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우주의 놀라운 사진을 몇 장이나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망원경이 맞습니다. 2006년 2006년에는 조지 스무트와 존 매더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공적을 스티븐 호킹은 세기의 발견이라고 불렀고, 노벨위원회는 이 두 연구자의 공적에 의해 우주과학이 실증과학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수상 이유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흑체 복사 형태와 비등방성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우주가 탄생한 직후엔 고온 고밀도 상태로 전자와 중입자로 구성된 끓는 스프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우주는 팽창을 시작했죠. 플라즈마가 얼어붙기 시작하고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며 원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러시아워 도심의 지하철처럼 북적대던 입자가 풀어지며 광자는 더 넓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광자가 바로 배경복사의 정체인데요. 광자는 팽창을 이어가는 우주 공간을 지나 지금도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복사의 온도는 3켈빈 이하로 떨어졌지만 수십억 년 전에는 그 1000배가 넘는 고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경복사는 전 방향으로 균일한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편향이 존재합니다. 그 치우침은 물질이 모이는 것에서 생기는 온도의 집합이며 후에 항성이나 은하가 형성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합을 관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1989년에야 연구자들은 우주에 코비라는 특수한 위성을 발사하여 배경복사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무트와 매더의 연구 결과는 1992년 발표되었고 그들의 보고를 받은 회장은 박수갈채에 휩싸였습니다. 배경복사가 빅뱅의 메아리라는 것이 사실상 증명된 것인데요. 14년 후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들은 노벨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눈으로 배경복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전원을 켜서 채널을 노이즈 화면에 맞춰서 화면상에 나타나는 소음을 관찰해야 하는데요. 그 소음 중 몇 %가 바로 배경복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11년에는 초신성 연구를 했던 3명의 연구자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밋, 애덤 리스는 우주가 단순히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가속하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연구자들이 관찰하던 먼 초신성의 빛은 예상보다 훨씬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별들이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이에 차간의 별까지의 거리를 재계산한 결과 우주가 가속하면서 팽창하고 있지 않으면 계산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벨위원회의 전화를 받은 브라이언 슈밋은 시상식 소감에서 처음에는 결과를 믿지 못해 실수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노벨상 수상자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2017년 질량이 큰 천체끼리 충돌할 때 잔물결처럼 전방위로 확산되는 시공의 요동을 낳습니다. 이 요동은 중력파라 불리며 2015년까지는 이론 모델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라이너 바이스, 킵손, 베리 베리시 3명의 미국인 물리학자가 라이고라는 검출기를 제작하여 2개의 블랙홀이 합쳐진 후에 남겨진 중력파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로로 그들은 2017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답니다. 기적의 검출기인 라이고는 국제적인 일대 프로젝트에서 3,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2개의 중력파 관측소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수천 대의 컴퓨터로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과학의 발전 덕분이겠죠. 2019년 그리고 최신 노벨 물리학상은 2개의 독립된 발견에 대해 3명의 연구자에게 각각 수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임스 피블스의 발견인데요. 그의 수상 이유는 물리 우주론에서의 이론적 발견이랍니다. 어쩐지 범위가 애매하죠? 노벨위원회에서는 때때로 구체적인 공적을 거론하지 않고 연구자의 업적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피블스는 바로 이론 천문학의 아버지인 셈이에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연구한 피블스는 다중은하가 필라멘트, 은하단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자이크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후에 벌집 구조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또한 피블스는 이 구조로 된 컴퓨터 모델을 최초로 공개한 인물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답니다. 물리학상을 수상한 또 하나의 발견은 미셸 마요르와 디디에 켈로즈에 의한 것인데요. 그들은 태양과 비슷한 별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몇 달 동안 142개의 천체를 관측해야 했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행성은 목성과 비슷하지만 표면은 엄청난 고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행성이 항성과 극히 가까운 곳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이러한 모든 발견들이 우리를 우주의 수수께끼에서 해방시켜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래에는 더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